오늘 주제 갑니다. 먹지 않고 복부 비만이 된 충격적 이유. 여러분, 이 말 혹시 익숙하시죠? 아침은 안 먹어야 살 빠진다. 탄수화물 줄이면 뱃살부터 빠진다. 하루 한 끼, 간헐적 단식. 그거 요즘 대세잖아 그런데요. 이게 통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야기예요. 진짜는 뭐냐?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리듬이 무너지면 뱃살이 더 잘 찝니다. 심지어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칼럼니스트이자 생활건강연구원 연구소장 김태환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복부 비만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배만 좀 나왔는데 속에서는 내장 지방이 장기 사이사이를 채우고 그 지방이 혈관을 타고 가서 간에까지 쌓이면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어요. 팔다리는 멀쩡한데 배만 볼록 왜 나만 이러지? 하는 그 형태. 바로 그게 내장지방 중심 복부 비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적으로 허리둘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남성은 보통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배가 나왔다는 감각만 믿지 말고 허리둘레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약 모드, 두 번째는 내장지방 루트.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요. 왜 먹지 않았는데도 뱃살이 늘어나는지가 한 방에 정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절약 모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착합니다. 근데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몸의 목표는 날씬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연료가 너무 적네. 이거 혹시 기아 상태야? 그럼 지금부터는 저장해야겠다. 이게 바로 절약 모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낮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이 기초대사에 필요한 연료를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뒤에 저녁이나 야식처럼 한 번에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이 오면 몸은 그걸 최대한 흡수하고 저장하려고 바뀝니다. 여기서 또 질문, 왜 하필 배에 저장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 내장지방 루트로 이어집니다. 복부는 팔다리랑 달라요. 팔과 다리는 근육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지방이 쉽게 끼기 어렵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복부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있고 장기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오면 먼저 복부 안쪽에 창고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 더 쌓이면 피부 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간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지방간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충격 포인트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덜 먹으면 빠질 것 같지만 불규칙하게 덜 먹으면 오히려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빛 건강톡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 하고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지식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자, 그럼 아침을 왜 무조건 챙겨야 하는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간헐적 단식이 맞는 사람과 독이 되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뱃살 빼는 식사 배치, 3원칙 다음 내용에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잡았죠. 절약 모드와 내장지방 루트.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내장지방이 줄어드느냐를 의학적 원리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만 줄이면 된다. 아침을 빼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빠진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면 지방이 타겠지 그런데요. 이 논리는 칼로리만 보고 대사를 안 보는 논리입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 계산기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몸 안에는 혈당, 인슐린, 간대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는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왜 굶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냐? 답은 대사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길어지면 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해요. 몸의 기본적인 소모, 즉 기초대사를 낮추려고 하고 장기들이 활발히 일하기 어려워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잘 저장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절약 모드죠. 그리고 이때 한번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이거 귀한 연료다 하고 흡수 효율을 높이고 저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인슐린이 낮아서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공복 시간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공복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꺼번에 먹는 패턴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당신 생합성, 즉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돌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지방만 타는 구조가 아니라 몸 전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몰아먹는 순간 소화기계인 위장, 췌장, 담낭 부담이 커지고 혈당 변동 폭이 커지면서 내장 지방 축적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나쁜가요? 아니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갈립니다. 평소 과식이 작고 끼니마다 과하게 먹는 분, 일정한 공복을 두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끼에 많이 못 먹고 쉽게 피로해지고 활동량이 많은데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분, 오히려 열량과 영양 부족으로 대사가 더 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제인 먹지 않고 복부 비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부분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즉, 덜 먹어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덜 먹어서 몸이 저장 모드로 바뀐 상태.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여기서 딱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건 이어지는 영상에서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내려드릴 겁니다. 활동하기 전에 먹어라. 먹고 쓰고. 먹고 쓰는 리듬을 만들어라. 하루 총량보다 배치를 먼저 바꿔라.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반드시 먹어라가 왜 모든 영양 전문가들이 말하는 1순위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아침 한 끼가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내장 지방이 줄어드느냐?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아침 한 끼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의 진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침은요, 살을 빼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몸에 지금부터 써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식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 식사는 교감신경 활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적절한 영양이 들어오면 심박수와 혈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장기들이 이제 이래도 되겠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 췌장, 근육에서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비축하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사용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몸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긴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혈액순환은 최소한으로, 장기 활동은
보수적으로, 대사는 느려지고 지방은 혹시 몰라서 저장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상태로 오전을 보내고 점심도 부실하거나 건너뛰면 몸은 이미 절약 모드에 완전히 적응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그동안 못 먹었던 걸 한 번에 보충하려고 하면 그 순간 들어오는 에너지는 소모용이 아니라 저장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먹는 양은 많지 않은데 배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뭘 먹어야 합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식단은 필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0칼로리는 피할 것.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는 몸에 비상상황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대사 효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 아침부터 당만 확 올라가면 오히려 피로와 식욕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를 들면요. 우유, 바나나, 요거트, 견과류, 달걀 1개에서 2개, 과일 조금 밥 소량, 단백질 반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 연료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아침과 낮 시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활동과 장기 대사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밤늦게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저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즉,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쓸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하실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아침을 안 먹으면 뱃살이 남는다. 그래서 이 리듬을 하루 전체로 확장해서 먹고 쓰고, 먹고 쓰는 하루 배치법, 그리고 밤에 배고플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침, 점심 잘 먹었어요. 그런데 밤이 문제예요. 저녁만 되면 배가 고프고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복부 비만을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밤에 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밤이 되면 교감신경 활성은 서서히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즉, 몸은 회복과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밤에 먹느냐, 많으냐가 아니라 밤이 되기 전에 얼마나 잘 먹었느냐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이나 밤에 배고픔이 몰려오면 그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에너지 결핍에 대한 생리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드디어 들어왔다.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먹는 음식은 양이 많지 않아도 내장 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그럼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겠다. 이 역시 극단입니다. 밤에 배고픔이 심한데 억지로 참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다음날 더 큰 식욕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참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축 모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밤을 위한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밤에 허용 가능한 음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 소화 부담이 크지 않을 것, 단백질이나 천천히 흡수되는 에너지일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바나나 왕개 우유나 두유 한 컵, 요거트 소량 삶은 달걀 한 개. 이건 야식이 아니라 다음날 대사를 망치지 않기 위한 보완입니다. 자, 이제 하루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복부 비만을 줄이는 하루 리듬. 딱 4줄입니다. 아침에는 대사 시동을 건다. 점심엔 활동 연료를 채운다. 오후는 에너지 낙차를 만들지 않는다.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몸은 언제 저장해야 할지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오해 하나, 복부 비만은 운동 부족 때문이다. 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내장 지방은 운동보다 대사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규칙적인 식사 에너지, 낙차 없는 하루, 가벼운 유산소와 근력 유지, 이 3가지만 지켜져도 내장 지방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왜 잘 챙겨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지, 복부 비만이 줄어들 때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중년 이후 건강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부 비만이 줄었다, 내장 지방이 빠졌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배 둘레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대사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다르게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살이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장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아주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복 혈당이 먼저 반응하고 중성 지방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몸이 가볍다,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내장 지방은 오래 굶어서 빠지는 지방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공급될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에요. 열심히 굶었는데 왜 안 빠지지? 이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몸은 아직도 이건 비상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들쑥날쑥 들어오고 하루 중 어느 시간에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몰아서 먹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저장 중심 전략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아침과 낮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사라지면 몸은 굳이 지방을 움켜쥘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내장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혈관과 장기 주변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양을 먹는데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덜 먹어도 배가 편하다. 오후에 졸림이 줄어든다. 밤에 폭식 충동이 약해진다. 이건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정상 방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는 거의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회복력 저하가 겹치기 때문에 몸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복부 비만을 고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덜 먹기보다 잘 배치해서 먹기, 참기보다 체력이 바닥나지 않게 관리하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 그럼 나는 오늘부터 뭘 바꾸면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식단표 말고, 의지 시험 말고, 지금 생활 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이죠.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규칙이 실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5가지 기준만 드릴게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저장이 아니라 소모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 하루에 단 한 번도 완전 공복 상태를 길게 만들지 말 것.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배가 조금 고픈 상태가 아니라 기운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거나 짜증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자동으로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내장 지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사이가 길어질 것 같으면 아주 소량이라도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우유 1컵, 요거트,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다이어트를 망치는 행동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유지시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기준 아침은 다이어트 식사가 아니라 대사 시동이다. 아침에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에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그날 하루 전체가 저장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몸은 오늘은 써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완벽한 한상 차림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은 의식적인 최소 섭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준 총량보다 배치를 먼저 바꿀 것 많은 분들이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야 하나요? 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복부 비만에서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오전 낮에 먹으면 에너지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밤에 먹으면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기 전에 먹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반폭식, 야식, 내장 지방 축적 가능성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준 운동을 지방 연소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 것.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서 운동의 가장 큰 역할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대사 활성 유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짧은 산책, 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 사용. 이 정도만으로도 장기 혈류와 대사 흐름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운동을 못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식사 리듬이 먼저 잡혀야 운동 효과도 살아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준 참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방식은 오래 못 간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을 때의 느낌은 의외로 이렇습니다. 덜 예민해진다. 밤이 덜 괴롭다. 배고픔이 예측 가능해진다. 식사 후 죄책감이 줄어든다. 반대로 항상 참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먹고 나서 후회가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의지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는 오래 못 갑니다. 시스템만이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계속 반복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 문제다. 잘못된 리듬 위에서 아무리 덜 먹고 더 참아도 배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반대로 리듬만 바로잡아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왜 중년 이후 건강에서 복부 비만 관리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먹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리듬으로 먹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배고픔을 참아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로 움직이고 그 신호의 핵심은 언제나 에너지의 안정성입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수록 몸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몸이 더 움츠러들고 지방을 놓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복부, 특히 내장 지방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배만 나온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수록 밤이 괴롭다. 하루는 참다가 하루는 무너진다. 점점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계속 비상 상황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낮에 버티고 밤에 몰아먹는 리듬은 몸에게 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 저장해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반대로 아침과 낮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체력이 바닥나는 구간을 만들지 않으면 몸은 굳이 지방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복부 비만은 의외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방이 됩니다. 중년 이후 건강에서 복부 비만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혈당, 혈관, 간 건강, 염증, 호르몬 균형까지 모두가 연결된 건강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이어트 정보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앞으로의 체력, 회복력,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덜 먹으려 애쓰지 말고 몸이 안심할 수 있게 먹어라. 이게 복부 비만 관리의 시작이고 중년 이후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 나도 이런 패턴이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가지라도 남겨주세요. 가장 힘든 시간대는 언제인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혹은 꼭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건강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